제가 봉제기 때 그 혈관 레이저 치료에는 X나 V빔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장비이긴 하지만 외래에서 되게 캐주얼한 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하지 않지만 치료가 필요한데 강하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을 치료할 때에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에서 과한가 하면 에너지 값이 너무 좀 세게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PIH가 잘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핸드피스 조작이 이제 너무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저는 좀 PIH가 없으면서, 그리고 결과도 좀 잘 나오면서 핸디하면서 시술 작동하기가 좀 편리한 그런 장비를 찾고 있었는데, 크기도 작으면서 이동하기가 좀 편하고, 그리고 핸드피스가 무게감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작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쿨링 시스템도 부족함이 없다 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환자들이 홍조를 베이스, 그러니까 깨끗한 피부 톤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피부 진단기를 들여다보면 베이스로 홍조를 깔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혈관 레이저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시술하기 편리한가, 그리고 쿨링이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환자들이 혈관 질환 치료할 때에는 마취크림을 바르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시술을 받을 때 통증이 견딜만 한가, 이런 점을 주안점을 두고 데모를 했는데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환자들이 내원할 때에는 원장님 저는 혈관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오진 않거든요. 혈관 질환을 치료해 주세요, 내지는 뭐 붉은 거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내원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우리 병원 포지션에서 대부분은 이제 얼굴이 깨끗해지고 싶어요 하고 내원을 했는데 톤이 너무 어두워요,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고, 피부 진단기를 촬영을 해보면 베이스에 이제 에리데마가 깔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드름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흉터가 좋아져도 붉은 흉이 남아있다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혈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던 타였습니다. 주사 피부염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염을 기본적으로 앓고 있는 분들, 뭐 아토픽 피부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촉성 피부염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일 수도 있고, 그때 이제 급하게 붉은기를 치료할 때에도 짧게나마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염증성 여드름을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 후 붉은 흉 쓰고, 그리고 주사 피부염에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폐경기에 생긴 홍조에도 잘 됐거든요. 홍조 환자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종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생긴 체리종도 제거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회사에서 준 가이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왜냐면 저 레이저가 그 파라미터 기준 안에서만 치료해도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그 회사 가이드에서 준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고, 대개는 2.8mm 스팟 사이즈의 에너지 값은 16에서 18줄, 그리고 펄스 듀레이션은 28에서 30ms, 그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출력을 높여서 1mm 스팟 사이즈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혈관도 직접 다이렉트로 끊어야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스팟 사이즈를 작게 하고 출력 에너지를 높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 모든 레이저들이 쿨링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몇 프로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쏠 때 프리쿨링과 포스트 쿨링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프리쿨링의 의미는 이제 페인 릴리브 하는 의미가 있고, 포스트 쿨링은 이제 과도하게 이제 열이 흡수되는 거를 서멀 이펙트를 조금 줄이는
더말 인저리를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쿨링을 하고요. 당연히 시술 후에는 이제 만약에 열감이 계속 있거나 하면 집에 가서도 쿨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출했을 때 선크림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꼭 안내를 하고요. 오늘 제가 시술할 환자는 이제 20살이 된 남자 환자분이신데, 여드름이 좀 많이 났다가 지금은 붉은 흉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쿼드로스타 프로로 여드름 붉은 흉 치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술할 모드는 3가지 모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2.8mm 스팟 사이즈 핸드피스와 그리고 여기 있는 스캐너, 2가지 핸드피스를 사용하지만 이 2.8mm 핸드피스로는 2가지 모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스캐너 모드로는 1가지 치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2가지, 2.8mm 스팟 사이즈 2가지 치료, 스캐너로 1가지 치료, 그렇게 해서 총 3번의 치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거는 이제 577 레이저를 토닝 하듯이 전체적으로 시술을 할 것이고, 시술의 목적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홍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2.8mm 스팟 사이즈에 18줄에 그리고 459mS의 2Hz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포즈 타임이 있거든요. 펄스가 나오고 중간에 끊기고 펄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나옵니다. 한번 시술해 보겠습니다. 브러쉬 테크닉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면 되고, 약간 끊기는 듯한 이게 음성 소리가 나는데, 이게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펄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고 끊기고 나오고 끊기고 이런 포즈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을 스케치하듯이, 붓으로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붉은 부분을 시술을 하면 되고요. 자, 고개 살짝 돌리시고요. 시술하실 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꼭 피부 표면과 수직 방향을 이루도록 해서 피부 표면에서 한 2-3cm 띄어서 이렇게 터치하듯이 시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치료를 과하게 엔드포인트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베이스로 이제 레이저를 좀 깐다 이런 느낌으로 시술을 하시는 거라 엔드포인트를 특별히 정해놓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꼼꼼하게 2패스에서 3패스 정도 쏴주거든요. 그 다음 이제 붉은 흉에 이제 핸드피스를 살짝 띄운 다음에 스태킹을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재성 혈관을 좀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얼음 쿨러로, 더마 쿨러로 이렇게 하고 프리 쿨링을 하고 이제 쏘죠. 어떠세요? 뜨겁죠? 그렇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쿨링 하면서 보고, 이제 엔드 포인트는 지금 여드름 붉은 흉이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붉어지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과도하게 새빨개지거나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거라, 그거 확인하면서 하고, 쿨러도 이제 따뜻해지니까 쿨러 온도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됐다. 대략 이제 여드름 붉은 부위에 이제 시술을 다 했고, 에리데마가 좀 잘 올라온 편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1가지 모드 더 시술을 하겠습니다. 계기판에서 이 파란 버튼 누르면 이제 홈으로 돌아가고요. 핸드피스를 뽑은 다음에 스캐너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스캐너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준 에너지는 16줄에 30ml 세크에 그리고 포즈 타임이 1세크, 그리고 나오는 면적의 퍼센테이지는 80%인데 저도 그대로 80%를 사용을 하고 에너지 값은 16으로 올리고 펄스 듀레이션 32로 올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핸드피스에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쿨러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콘택트 쿨링 방식으로 피부 표현을 좀 차갑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차갑게 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시술하면서 쿨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일단 미리 쿨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더머 쿨러로 쿨링을 하셔도 되고, 이 두 가지 방법 다 쓰시면 됩니다. 하고 스캐너를 쓸 때는 초음파 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겔을 좀 넉넉하게 피부에다 바르시고 고개 살짝 돌리겠습니다. 다른 핸드피스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더 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쿨링을 좀 미리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느낌만 있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예,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다들 잘 받으세요. 근데 이제 서두르거나 쿨링을 좀 소홀히 하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볼 쪽하고 관자놀이에 이제 신경이 있는 부위가 제일 아프기 때문에 그 부위에 더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핸들링만 잘 되면은 어시 없이도 그냥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내가 어디 쌌는지 확인하고 이제 하고 시술할 때 또 주의할 점은 제가 약간 살짝 들고 있거든요. 핸드피스를 절대 이렇게 콜랩스를 시키면 안 돼요. 이게 이러면 혈관이 다 짜부러지거든요. 그래서 혈관 치료할 때는 컨택트 방식의 혈관 레이저는 절대로 프레셔를 주지 말고 살짝 띄우듯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핸드피스를. 레이저 토닝이나 뭐 레이저 색소 치료에 익숙해지신 분이라면 그 레이저를 다루는데 크게 이제 어색함이 없다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레이저예요. 그렇게 하고 쉽게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쉽게 하는 만큼 또 쉽게 결과가 나오는 세 가지 모드를 이제 다 시술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에리데마가 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마일드한 에리데마가 이 정도만 올라오면 레이저는 잘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에 열감을 줄이기 위해서 크라이오 관리까지 하고 진정팩까지 하시면 이제 시술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